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러시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전선에 있는 연합군, 사실은 한 군단급 정도 되는데 그 연합군 사령관이 완전히 국방부 장관 그리고 총참모장 등을 공개 저격하는 호소문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뒤통수 쳤다. 배신의 뒤통수를 쳤다. 이런 식으로 현역 장군이 현역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을 공개적으로 공격해버렸는데 이 군대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게 프리고진의 반란 이후에 또 다른 쿠데타의 시작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바흐무트에 추가로 엄청난 병력을 밀어 넣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거의 한 2개 사단급 정도가 더 바흐무트로 드러난 것이 저희들에게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아래 위로 바흐무트 도심에서 아래 위로 다 그냥 왕창 깨졌답니다. 러시아군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규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00여 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 라고 밝혔고, 전차는 2대 격파, 장갑차 9대 격파, 차량 17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23문 격파, 다련장 로켓 4문 격파, 무인항공기 26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 러시아 외무장관은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것은 핵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억지 부리는 거죠. 네덜란드 이런 곳에 있던 이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려고 하니까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의 이 과거 냉전 시대 때 B-61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인테그레이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니까 핵무기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는 건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벨라루스에 핵 이전하고 한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포리자 원전을 가지고 핵 테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노르웨이가 나삼스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죠. 그 중에서 발사기 2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리고 기종을 밝히지 않은 드론 1000대를 기증하기로 했는데 1000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용 소형 드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CVRT 장갑차 70대 등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는데, 이 CVRT 장갑차 이런 거죠. 정찰 장갑차인데 이건 CVRT 중에서 C미터 버전이에요. 30mm 기관포가 장착된 화력 지원 정찰 장갑차인데 뒤에 병력이 탑승하고 보병 탑승하고 이건 안 되고 정찰 장갑차입니다. 영국은 식민지 또는 식민지였던 나라 중에 영향력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항공 수송 가능한 정찰 장갑차들 계속 운용을 하고 있었죠. 그 30mm 기관포 C미터 버전 70대를 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도움은 좀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테킴스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려합니까? 주면 빨리 주지. 그런데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이 이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일 많이 반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보 부분의 제일 참모가 반대를 하니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빨리 주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13일 새벽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섞어서 야간에 또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 공관 수십 곳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했는데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 막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바흐무트 일대에서 진격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그거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IAEA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서 이 4호기를 가지고 핫 셧다운 전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와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IAEA에서 이 정도 밝힐 것 같으면 이거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아주 유력 정치인, 야당 유력 정치인은 IAEA 보고서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도 있던데, 어쨌든 IAEA는
세계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공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기구죠. 여기에서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6개의 원자로 중에서 4호기를 가지고 핫셧다운. 이거 뭐냐? 만약에 이 원자로를 끈다, 이제 가동을 안 한다, 이러면은 콜드 셧다운, 쿨 셧다운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섭씨 한 100도씨 미만으로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리고 전기를 끄면 여기에 이제 냉각수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험하지 않죠. 그런데 이 핫 셧다운은 뭐냐? 발전 직전 단계까지 이 원자로의 온도를 쫙 높여놓고 전기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냉각수가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체르노빌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이었는데, 물론 체르노빌 원전은 가동하는 상황에서 야,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저렇게도 한번 해볼까? 테스트하다가 자기들끼리 아이디어 테스트하다가 그냥 폭발해버렸는데, 이 체르노빌은 가압경수로가 아니다 보니까 폭발이 좀 더 컸어요. 그러나 자포리자 원전은 가압경수로이기 때문에 아주 밀폐 용기가 있죠. 강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하면 뚜껑 날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재앙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얼마나 지금 겁나겠습니까? IAEA에서 이 정도 경고할 것 같으면 이게 거의 팩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포리자 주민들은 자포리자 원전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죽음뿐이다. 라고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전시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죠. 러시아가 정말 이런 짓까지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는 크레미나 방면에서 1km를 추가 진격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여기에서 역습을 개시해서 격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전황지도에서 러시아가 왕창 한 3km 밀고 들어왔는데 그걸 포병으로 격퇴했다라고 밝혔고, 또 이 척파러 뉴욕타임즈는 그 어제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서 좀 많이 뒤로 들어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정도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가 역습해서 격퇴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지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조금 모순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로보티네 방면이죠. 오레오브 남쪽의 2차 방어선, 주 방어선인데 이 로보티네 정착촌에 대해서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여기에 어제는 격퇴가 돼서 물러갔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재진입 시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서 러시아군이 다시 포격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전선 상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초선 진지에 모든 병력을 갈아 넣으며 전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바흐무트 지역에 대규모 증원군을 투입했던 러시아가 큰 피해를 입으며 밀려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며칠 사이 추가 증원 부대가 바흐무트에 속속 투입되고 있는데 러시아군 바흐무트에서 또 군단급 부대를 날릴 작정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일대에 제98 근위 공수사단과 예비대 병력을 대거 증파했으며 이들 부대가 역습 작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려나며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이 완전히 빠져나간 뒤 점점 밀려나는 바흐무트 전선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증원 부대를 투입했는데요. 지난주 신규 투입이 확인된 제90 전차사단 예하의 제80 전차연대, 제83 근위 공중강습사단 외에도 최소 2개 사단급 이상 전력을 추가 증원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바흐무트 북부에는 공수군과 예비군, 루한스크군이 대거 증원되었습니다. 제98 근위 공수사단 본대가 크리미나 방면에서 이동해 바흐무트 후방에 전방지휘소를 개설했고, 사단 예하 제217 공수연대가 기존 배치 전력인 200차량화 소총 여단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스나호라에 전개되었습니다. 이들의 후방에는 루안스크군 제2군단 예하 부대로 급조된 제85 차량화 소총 여단, 가즈프롬 산하 신규 PMC인 파켈대대, 후방에서 재편성을 마치고 복귀한 제106 근위 공수사단 예하의 제51 공수연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 직할 PMC인 패트리어트 여단이 배치된 도심 지역에는 신규 편성된 43 차량화 소총연대, 1443 차량화 소총연대, 1486 차량화 소총연대, 58 특수임무대대가 증원되었습니다.
지난주 감제고지인 클리치시우카 일대를 빼앗긴 바흐무트 남부 전선에서는 제72 차량화 소총 여단과 57 차량화 소총 여단에 보충병이 대거 투입되었고 신규 투입된 374 특수임무대대의 지원을 받는 80 전차 연대와 68 전차 연대가 클리치시우카와 쿠르드미안카 일대에서 본격적인 반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이 일주일 사이 최소 1개 사단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선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그와 오신트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28 기계화 여단과 제3 돌격 여단, 제5 돌격 여단이 클리치시우카 감제고지의 이점을 활용해 쿠르디미안카, 안드리우카 일대에서 러시아군을 T-0513 도로 선상까지 밀어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제200 차량화 소총 여단이 장악하고 있던 오리코보, 바실리우카 동쪽 고지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고 우크라이나군 선발대가 E40 고속도로에 거의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E40 고속도로와 T-0513 도로의 교차점인 베르키우카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돌파를 시도해 파라스코비우카를 잃을 뻔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한 감제고지를 점한 상태에서 러시아군에게 포격을 퍼부으며 극심한 전력 손실을 유도하는 올해 초 상황과 상당히 흡사한데요. 바흐무트 전투가 격화된 5개월 동안 10만 명의 사상자가 늘어났던 러시아군, 올 하반기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도 한두 개 사단 증원했고 이번 주에도 또 한두 개 사단, 2개 사단 정도 증원된 것이 지금 부대 편성표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흐무트 도심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서 연달아 패퇴를 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바흐무트 북부 지역의 러시아 부대 배치도인데, 자, 여기 보시면 51 공수연대, 또 파켈 대대, 85 차량화 소총여단, 217 공수연대, 이런 것들, 51은 아니고 217 공수연대, 이런 것들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추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돌파를 당해서 이 선이 지금 E40 고속도로인데 여기까지 지금 밀려났고 또 이 북쪽에서도 여기에서도 지금 E40 고속도로까지 돌파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E40 고속도로까지 남쪽과 북쪽에서 두 군데에서 지금 200 차량화 소총연대를 중심으로 두 군데에서 지금 밀어붙여서 E40 고속도로까지 돌파했다. 그리고 이제 크라스나호라 아주 요충지인데 여기까지 지금 접근했다라는 것을 북쪽 지역에서 알 수 있고, 바흐무트 남쪽 지역과 도심을 보면 여기 1143 소총연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374 특임대대 이런 거 있죠 중간에, 그리고 1307 차량화 소총연대 이런 것들이 처음 보는 부대예요. 이렇게 많은 부대들, 그러니까 아래 위 다 합해서 거의 2개 사단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많이 밀려나고 있다. 이 클리치슈카 감제고지를 빼앗기고 여기에서 포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큰 전과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여기 있는 이 제80 전차 연대 소속의 T-90M 전차, 러시아 전차 중에 제일 센 거죠. 그 T-90M 전차가 이동 중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의 폭탄 공격을 받고 파괴되어서 도망가는 장병들이 이제 내려서 도망가고 파괴시키고 하는 그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90 근위 전차 사단의 이 80 전차연대 소속의 T-90M 전차다. 이러면은 러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대 소속의 제일 고가치 자산인 전차가 영상을 보시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다니고 있어요. 혼자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장갑차하고 같이 다녀서 주변에서 대전차 무기를 들고 뛰어나와서 쏘는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시 감시하면서 보전, 합동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또는 전차가 두세 대가 같이 기동을 해서 서로 간에 엄호하고 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다니고 있어요. 이건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 전선 후방에 있는
직후방에 있는 대규모 탄약고 그리고 대규모 유류 저장고 이런 것들을 계속 파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류, 탄약 이런 것들이 태부적으로 인해서 뭔가 좀 대규모로 기동시키고 전술적으로 기동시킬 그런 자산이 부족해서 혼자 다니다가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그 와우 웨펀스 오브 월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마칠 때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와우도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에 계속 병력을 밀어넣고 있지만 갈려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러시아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현역 장성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러시아군에 이제 한계가 왔다는 분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계까지 내몰린 러시아군이 총부리를 크렘린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부전선 러시아군 지휘부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 야전군 사령관이 국방장관을 찍어 비난하는 메시지를 부하들에게 보내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을 맡고 있는 러시아 각 야전군 지휘부와 상급부대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부전선 일대 러시아군 지휘체계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 주요 공격 축선인 오레오브 지역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방어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평가되던 제58연합군 사령관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경질돼 58연합군은 물론 1선 부대 장교단에서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레오브 전선은 우크라이나군이 전략 요충지인 토크마크와 멜리토폴을 점령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이번 남부전선의 핵심 전장인데요. 이곳에 배치된 제42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과 제19 차량화 소총사단은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상급 부대장인 제58연합군 사령관 이반 포포프 소장의 효과적인 지휘로 그럭저럭 방어선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포포프 소장은 지난달 하순 인접부대인 제35연합군 지휘소가 우크라이나군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피격돼 소멸되자 제35연합군이 맡고 있던 38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과 69 독립 엄호 여단에 대한 임시 지휘권도 맡았습니다. 58연합군과 35연합군의 전력 손실이 극심하고 장병들이 더 이상 전투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포포프 소장은 상급 부대인 남부 군강군은 물론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까지 병력 교대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현재 보직 해임당해 차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포포프 소장은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위원인 안드레이 구를요프 의원을 통해 부하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는 최고 지휘관인 세르게이 쇼이구가 장병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비열하고 배신적이게도 장병들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나는 부대 지휘권을 맡은 후부터 모두를 평등하게 대했고 항상 정직하려 노력했지만 솔직히 말해 상관들에게는 항상 어려웠다. 그래서 비겁하게 패배에 대해 침묵하고 상관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거나 허풍을 늘어놓기만 했다라고 고백하며 하지만 나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죽은 우리 전우들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할 권리가 없었고 우리 군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을 확인해 상관에게 직언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신속하게 지휘권을 박탈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계속 전우들과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모든 장병들, 부사관들, 장교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며 우리 전우들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직접 저격한 현역 소장의 이 같은 음성 메시지는 일선 장병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러시아군에서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포포프 장군이 러시아 내전의 다음 장을 열기 위해 프리고진으로부터 횃불을 넘겨받았다 라며 다음 반란은 러시아 정규군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전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장병들과 국민들로부터 패전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계속 감싸고 있는 크렘린의 행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요.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의 전망대로 다음 봉기는 PMC가 아닌 정규군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그 포포프 소장 58연합군 사령관 실제로는 한 군단급 부대장쯤 되는데 그 사람이 경질된 후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소문을 발표하게끔 도와준 사람이 현직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인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즈델리아 TV라는 정규 방송을 통해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이게 방송을 타니까 전 국민, 전 장병들이 듣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여기에 친애하는 나의 글래디에이터들, 그러니까 나의 검투사들, 이렇게 자신들의 장병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친애하는 나의 검투사들과 연합군 가족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병력 교대를 좀 해달라. 너무 힘들다 지금.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라고 하고 하루 만에 해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세르게이 쇼이구가 가장 힘든 시절에 우리 장병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비열하게도 배신적이게도 비열하고 배신적이게도 뒤통수를 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더 많은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지휘권 박탈 안 당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가 공개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기억으로 자포리자에서 함께 피를 흘린 장병들의 이름으로 제군들과 함께 우리는 적을 분쇄하고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다음 행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근데 적이라고 우크라이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행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다음 행동이 어떤 건지 좀 애매하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쇼이구를 향한 선전포고인지 뭔가 횃불을 드는 어떤 그 행동의 시발점인지 애매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군 일선 지휘관들이 완전히 지금 패전의 원흉으로 꼽고 있는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죠. 이 두 사람 때문에 프리고진도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명분을 제공한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뭐 감히 제가 이 포포프 장군 이 사람 같은 사람을 제가 비교하는 것도 민망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하고 있는데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뒤에서 얼마나 모략했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권율 장군 아니지만 당시 총사령관이 권율 도원수죠. 그래서 뭐 이순신하고 권율 장군하고는 뭐 특별한 원한 관계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윤두수하고 권율 때문에 지금 전쟁 지고 있다라고 방을 붙인 거예요. 그 방을 누가 해주냐? 서해 유성룡이 대신 붙여줬다 이거죠. 전국적으로 방을 붙였다 이겁니다. 물론 뭐 여기 있는 그 국가두마 의원 하나하고 서해 유성룡하고 비교할 가치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그냥 받아들였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이순신 장군과 달리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나는 해임당하지 않을 거야. 난 지휘권 유지할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가치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 절단 났겠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절단 나겠죠. 정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 이 전문을 제가 저희 국방TV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야 현역 장군이 현역 군단장이 이런 걸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했구나. 정말 콩가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거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